오랜만에 메콩강을 넘습니다. 우정의 달이에요. 롱카이 쪽으로 일단 넘어가서 오늘의 목적지인 우돈타니까지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이미그레이션 카드가 육로 국경시에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입국하기가. 요즘 태국 환율 정말 미쳤군요. 3,170바쇼 이렇게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와, 얼마 전까지 3,600바트였는데 3,500이었는데 지금 3,170, 3,200도 안 돼요. 이 관광객들이 이래서 오겠습니까? 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이렇게 되면 와, 태국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수출 부분에서도 좀 힘들 것 같고 관광 쪽에서도 왜 이렇게 되는지. 운전은 반대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비 오고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고 어둡고 공포의 사건부입니다. 와, 우돈타니에서도 비를 전에도 한번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오자마자 아주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왜 우돈하고 나는 안 맞나? 역시 딸냐구리인가? 우돈타니 UD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걸로 저녁을 먹고 또 조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오스에는 없는 버거킹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웠던 와퍼입니다. 우돈타니 기차역을 뭐 되게 작긴 한데요. 이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기차역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어우, 뭐 비가 너무. 이쪽으로 들어오자마자 갖가지 꼬치들, 뭐 닭꼬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장꼬치도 있네. 그리고 생선이 220바. 비가 와가지고 손님들이 꼬치는 기본 5바트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새우를 정말 많이 파네. 꼬막. 태국과 좀 비엔티엔도 꼬막 파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사와디캅, 땡모반 캅. 태국에 왔으니까 뭐 땡모반 한번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몇 개 고르세요. 아, 진짜 이거 먹기 좋게 이쁘게 해놨네. 이건 박내장이네. 태국에 왔으니까 뭐 태국 음식 간단하게 먹어보면서 밥을 또 한 숟가락 먹어야 됩니다. 오, 달다. 네, 우돈타니의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나게 흐리네요. 이거 아이고, 비나로 안 와야 될 텐데.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또 오늘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볍게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 커피 같은 것도 있고 죽도 있고 태국으로 이제 쪽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어로는 죽이라고 하는 죽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죽이네요. 계란이 소란처럼 이렇게 들어있고. 아, 닭국인데 완전히 뼈국이죠. 뼈국. 라오스에서는 거의 뭐 본 적이 없어요. 태국에는 참 흔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 제가 좋아하는 아침에 먹는 빵. 먹을만합니다. 라오스는 최근 더 한국인에게 관심이 높아지는 나라인데요. 국제 커플, 결혼, 노후생활, 사업, 파견, 여행, 한 달 살기 등 꽤 많은 이유와 목적들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라오스인과 소개로 결혼하신 한 구독자님이 행복하게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시면서 좋을 때도 많지만 문화나 성향 등의 차이로 이해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라오스인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특징은 자라온 환경과 교육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라오스의 이 개인주의는 또 우리의 개인주의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우리의 개인주의는 남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만족,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민폐라는 개념으로 부르며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면 이기주의로 바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라오스는 개인의 자유로움을 중시하면서 그 자유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에서 슬쩍 모르는 척 새치기를 한다든지 교통의 흐름에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 꼬리 물기는 물론 우회전 차선에서 길을 막고 직진하거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 20m 정도만 더 가서 주차하면 교통에 방해가 안 될 텐데 그 20m가 가기 싫어 그저 길 한복판에 주정차하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차들을 그저 기다리거나 조용히 비켜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 차의 경적을 울리는 건 외국인 운전자가 많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과할 정도로 양보 및 배려 운전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술을 주로 파는 술집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는 정말 조용하게 식사하고요. 마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큰 신뢰라고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또 주택가에서 흥에 취하면 옆집과 주변을 개의치 않고 개인의 무안을 최우선하여 밤새 노래를 틀고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죠.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짖는 닭과 개들은 주인들은 나몰라라 전혀 통제를 하지 않으니 주변인은 물론 특히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죠. 길에서 구걸하거나 물건을 팔아달라는 행상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수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돕기도 하고요. 이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인간적인 개인주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인 여행객 눈에는 라오스에서 접하게 되는 서비스업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행동 등이 조금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문을 누락하거나 다른 메뉴를 가져오고 너무 느리고 태만한 모습, 친절하지 못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라오스의 이 인간적인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지적을 받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언짢게 생각하고 나아가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에 사장도 많은 터치를 잘 하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라오스 특유의 법배냥 문화와 연계되면서 사소한 것들은 서로 눈 감아 넘어가자는 암묵적인 룰까지 생긴 느낌이죠. 또 화가 나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는 따지기보다는 그저 말없이 자리를 피하는 특징도 있고 이에 따라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는 극히 적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특징들로 사소한 갈등은 외부에 쉽게 표출되지 않기에 외국인의 눈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국가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라오스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무안을 최우선하고 평화로운 인간적인 개인주의가 아닐까 하는데요. 엄격하신 분의 눈에는 이기주의에 가깝게 보일 수도 있고 여유로운 눈으로는 그야말로 편한 국가로 보일 수도 있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한 내용이오니 그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메콩강입니다. 농카이주의 타보 지역이고요. 바로 건너편이 비엔티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2년 전쯤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와봤어요. 이쪽 뭐 이스틴 호텔 쪽이 보이고 저쪽이 이제 하얀색이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 보이고요. 저쪽 새로 짓고 있는 아마리 호텔, 메콩강변 야시장이 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제방이 없죠. 제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설비라서 이쪽으로 상시 우기철마다 어느 정도 침수가 되고 있고 올해는 좀 심하게 된 느낌입니다. 이번 태국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카이로 다시 복귀해서 비엔티엔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